그래서 오늘 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내 몸의 암세포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암에 안 생기게 하려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일원 한방병원의 이재동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령화되고 하면서 통계청의 2023년도에 그 통계도 그렇습니다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암이거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내 몸의 암세포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활하게 되면 내 몸에 암세포 없이 건강한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릴 텐데, 뭐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인 또 하루에 이 암세포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암이 발병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제 면역세포, 뭐 잘 아시다시피 면역세포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는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을 이 강물에 비유를 해보면 이 강물에 물고기가 이동을 움직이면서 암세포를 찾아서 이제 제거를 하듯이 이 혈액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혈액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또 우리 몸속의 혈액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이제 순환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과 또 혈액을 움직이는 힘, 이걸 합쳐서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특히 이제 한의원 가면 기혈 순환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우리가 그 힘에 해당되는 뭐 기가 약하다 또 기진맥진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 기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기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 몸이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원료가 되는 거죠. 우리 생명 활동하는 하나의 원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암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필요 없는 어떤 불순물 같은 거를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그런 청소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체 건강한 생명 활동에서는 기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이 기혈이라는 걸 굉장히 건강하게 해서 우리 몸속에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하고 있는 이 암세포도 제거를 하고요. 또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과 이미 암세포가 우리 몸에 만들어져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과 또 우리 몸이 암세포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자 합니다. 근황은 아직 뭐 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암에 대해서 뭐 제일 많이 관심도 가지고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뭐 지난번에 제가 출연을 해서 우리 노비노 건강법,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노비노 건강법의 어떤 몸을 건강하는 방법을 잘 암에 응용을 하면 암에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책에 준비된 내용들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암 환자를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왜 내게 하필 이런 암이라는 병이 생겼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면 사실은 충분히 어떤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게 되고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암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정상인도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 암세포가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체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포가 생성이 되고 사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매일.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30조에서 한 40조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는 37조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정도의 수많은 그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는 하루에 한 0.5%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30조에서 40조의 0.5%라 그래도 1,500억 개에서 한 2,000억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세포가 생성이 되고 사멸되는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위나 이런 장의 점막 같은 경우는요. 한 3일에서 5일 만에 이제 세포가 바뀌는 겁니다. 특히 이제 피부 각질 같은 경우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적혈구 같은 경우도 한 120일 정도 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이게 수천억 개의 세포가 생성되고 사멸이 되다 보니까 이 세포가 생성되고 사멸이 되는 과정에서는 좀 쉽게 표현하면 불량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공장이 아주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잘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1,500억 개에서 2,000억 개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암이 발병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몸의 대식세포라든지 백혈구나 또 임파구 같은 그런 면역세포들이 이제 그 암세포를 잡아서 이제 나름대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암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그러면 암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세포가 생성되고 나름대로 사멸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나오는데 우리가 불량품을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원료를 좋은 걸 공급해야 되거든요. 좋은 원료를 공급해야지만 사실 불량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료가 바로 아까 얘기를 드렸던 우리 몸의 기혈이라는 그런 생명활동 에너지거든요. 원료를 잘 좋은 걸 공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또 제거하는 그런 청소부들의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찾아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암세포를 제거하고 청소하는 역할도 바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면역 기능인데 이 면역 기능도 누가 하느냐? 사실은 혈액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좋은 원료를 공급하고 또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어떤 암세포를 찾아서 지금 만들어진 그런 걸 제거하는 것도 이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건강한 기혈 에너지, 쉽게 말하면 깨끗한 혈액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암이 안 생기게 하려면 제가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라. 피를 맑게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피가 탁해지게 되면 이제 나쁜 원료가 공급이 되면서 불량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피가 탁하면 그 혈액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제 청소 역할을 못 하니까 암세포가 이제 막 증식하게 되고 그게 이제 뭉치게 되면 암덩어리가 되고 이제 암으로 발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 비정상적인 혈액이 제 기능을 못하는 탁한 피, 이게 이제 의혈이라고 한의학에서 표현하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 탁한 피, 의혈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혈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자기의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몸에서는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세포가 생성되고 사멸하는 그 세포 분열의 과정에서 이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랄까 세포의 핵 속에 있는 염색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포를 생성하고 하는 또 사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갖춰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그 DNA 프로그램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암세포가 이제 생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어쨌든 내 몸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좋은 원료 공급하고 면역 기능을 잘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바로 내 몸의 염증을 줄이고 또 염증을 줄임으로 해서 암세포의 어떤 생성을 억제하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이제 바로 결과적으로는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제 암 조직이 발견이 되면 일단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제 암에 대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암세포가 어느 정도의 뭐 우리가 이제 1기, 2기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 암의 덩어리의 크기라든지 전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암을 정도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병원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덩어리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또 수술로서 덩어리로 찾아내기 힘든 거는 뭘 하죠? 항암을 하죠. 항암이라서 암세포를 타겟을 해서 사멸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암세포를 타겟하는 게 항암 그 어떤 항암요법뿐만이 아니라 화학요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사선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나름대로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걸 이제 완전 관해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 관해가 되면 사실은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언제 환자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만 수술하고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표준 치료라고 그러죠. 이런 표준 치료가 끝나고 나면 별로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 잘 먹고 뭐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생활 잘하라 이런 얘기밖에 이제 해줄 게 없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이미 그렇지만은 덩어리가 없고 암 조직이 없는 거지만 몸에는 암세포가 당연히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은 개인 관리죠. 개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개인 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내 몸의 피를 맑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맑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좋은 원료 또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를 맑게 하는 거고요. 이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미 이제 내 몸에 나쁜 피로 생성되어 있는 이런 어혈이라는 걸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이나 식품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맑게 하는 식품은 뭐냐면 항산화 식품이라고 그래요. 이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어라. 일단 첫째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일상생활에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나름대로 수면이나 이런 생활을 통해서 내 몸에 깨끗한 혈액을 생성하게 하고 그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이제 방법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어떤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할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몸에 피가 탁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면 활성산소라는 걸 내놔요.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보면 몸의 노폐물이고 찌꺼기거든요. 이건 이제 뭐하고 같냐면 우리 자동차가 연료를 쓰잖아요. 그럼 메인이 나오죠. 이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이 30조나 40조 되는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면서 내놓는 게 바로 이 활성산소고요. 이 활성산소가 피를 탁하게 하고 또 이 피를 탁하게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염색체의 어떤 염증이 생기고 또 염색체의 어떤 세포 생성 과정에서 변화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제 암세포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산화 식품을 먹는 이유는 이런 세포의 어떤 생명 활동을 통해서 생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거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피를 맑게 하고 또 몸 속에 어떤 노폐물 이런 것들 녹슬게 하는 노폐물을 이제 제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산화 효과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 있죠. 대부분은 다 이런 항산화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 파이토라는 건 식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케미칼이라는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식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화학 물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연 항산화제거든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식품 속에는 이제 이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은 어떤 식품 속에 왜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느냐 하면 항산화 물질이 생기게 되냐면 식물은 자라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햇볕에서 오는 이 자외선이라든지 또 세균 또 해충, 곤충 이런 것들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대사산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파이토케미칼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채소, 과일, 곡류 또 우리가 버섯, 콩 이런 데 다 이제 사실은 이 영양분도 들어있지만 항산화 성분이 이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 있죠. 파이토케미컬 식품 중 슈퍼푸드는 어떻게 찾나요? 그러면 이 파이토케미칼 우리가 이제 모든 엄청나게 많은 식품들이 있는데 이 항산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어떤 식품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푸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슈퍼푸드를 어떻게 찾느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항산화 작용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식품은 어떤 과일이든 채소를 보면 아주 색깔이 진하다는 거죠.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색깔에 우리가 대표적인 색깔 얘기하면 우리가 무지개 색깔 얘기하잖아요.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 식품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빨간색, 그 다음에는 주황이나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제 보라색.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줄여가지고 7개가 아닌 5가지로 빨주노 초보라고 그러거든. 빨주노 초보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항산화 작용이 많은 그런 파이토케미칼의 식품을 먹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빨간색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들이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라이코펜, 또 이제 안토시아닌 이런 거 이제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토마토라든지 딸기, 또 석류, 체리, 또 이제 파프리카, 우리 붉은색 파프리카. 이런 데 이제 굉장히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좀 즐겨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과 노란색은 사실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성분들은 당근이라든지 단호박, 또 고구마, 뭐 귤, 오렌지 이런 쪽에 이제 다 사실은 아주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에 주로 들어있는 성분들은 크로로필이라든지 설포라판 등의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초록색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죠?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또 뭐 미나리, 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런 성분들이 이제 항산화 식품으로서 아주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 좋은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에 특별히 들어있는 성분은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라스페라트롤, 트콜 같은 이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라색은 대표적으로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포도, 뭐 또 자두, 가지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죠. 이제 아로니아 이런 쪽에 이제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내 몸 안의 암세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제목도 제가 이제 내 몸 안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 이 암세포는 조금 쉽게 비유를 하면 뭐가 같냐면요. 내 몸에 암세포가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방 안에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죠? 걸레를 일단 닦아내죠.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재료를 뿌리기도 하죠. 이게 이제 뭐하고 같냐면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술해서 암 덩어리 제거하죠. 그 다음에 항암하고 방사선 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곰팡이를 타겟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까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항산화 식품을 많이 복용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항산화 식품을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를 맑게 하면서 암세포를 또 어떻게 보면 암세포 식량을 없앤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하나의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방 안에 곰팡이를 없애려면 걸레로 닦아내고 팡이 재료로 뿌리고 해서 곰팡이만 제거한다고 그 곰팡이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팡이균도 많고요. 사실은 이 방 안의 환경이 습하고 탁하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 몸의 어떤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방 안의 환경을 개선해야지만이 곰팡이가 더 안 생기고 곰팡이를 없앨 수가 있는 거지. 방 안의 환경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곰팡이만 제거했다고 해서는 그게 언제 또 다시 생길지 모른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 안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문을 열고 우리 방에 불도 떼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기도 시키고 방을 좀 따뜻하게 포근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자기 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암이라는 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기혈이라는 내 몸의 에너지, 혈액을 대표하는 이 기혈이라는 내 몸의 에너지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 신호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요즘 뭐 암세포라는 게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뭐냐면 내 몸의 기혈 에너지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암이라는 덩어리가 나타나면서 빨리 내 몸을 구조해 달라는 하나의 신호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환경을 바꾸는 거고요.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이제 바로 몸 에너지를, 잘못된 몸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 한방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곰팡이를 닦아내고, 팡이제를 뿌리고, 제거하고, 우리 몸속에서 암 조직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 관해 상태로 만드는 데는 양방의 어떤 치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 몸 안에 곰팡이를 닦아냈다고 하더라도 방 안에 창문을 열고 방에 불을 떼주고 몸의 환경을 바꾸는 거. 이게 사실 한방치료가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느냐, 순환에 문제가 있느냐, 균형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피가 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맑게 하는 그런 한방치료를 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일상입니다. 아무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시켜놔도 내 몸의 일상이 내 몸에 맞지 않은 음식 먹고 내 몸에 맞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또다시 몸의 환경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고 피를 맑게 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먹고 움직이고 또 잠을 자고 하는 일상의 어떤 생활 습관을 내 몸에 맞게 해서 더 이상 피가 탁해지지 않도록 또 내 몸의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암 수술 후 한약 먹어도 되나요? 예, 제가 이제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한번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뭐냐면, 사실 이제 제 주위에도 이제 암 전문한 의사들도 많고 이러는데, 이제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의사분들이 이제 암 수술하고 치료를 하고 나서는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한약의 본질을 알고 나면 저는 그 오해가 풀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한약이라는 걸 뭐냐면, 한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산에서 나는 약초잖아요. 산에서 나는 약초, 조금 제가 더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면 한약이라는 좀 약성이 강한 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같은 거거든요. 이 야생에서 산나물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이 식물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방어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이토케미컬 성분 중에 크게 우리가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을 일단 나물로 먹죠. 그렇지만은 이제 나물로 먹고 식품으로 먹는 거죠. 예, 우리가 한약재 중에도 사실 식품으로 먹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큰 뭐 독성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그렇지만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한약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슈퍼푸드보다도 훨씬 강한 그런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 같은 데서도 어떻게 보면 약으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약으로 구분해놨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산화 식품이라든지 아까 내가 산나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암 환자들이 좋은 산나물을 먹고 암을 극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한부 또 어떻게 보면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으로 들어가서 맑은 공기 새고 또 산에서 나는 그런 자연의 어떤 나물이라 이런 걸 길러서 채취해서 먹고 이러면서 사실은 암을 극복하는 경우도 우리가 TV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그런 나물보다는 좀 더 어떤 강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우리 한의사의 어떤 정확한 그 사람의 몸에 맞는, 왜냐하면 이 파이토케미칼도 작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이 파이토케미칼을 처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한약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보면 슈퍼푸드보다 강한 그런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약재가 바로 한약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리 한방에서 암 치료제로 특히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약으로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대표적인 걸 하나를 제가 드린다면 온나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오체에 대한 거는 사실은 많은 연구 논문도 나왔고 또 사실은 우리 한의계에서도 이걸 나름대로 오체를 주요 성분을 추출해서 이제 건칠단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암 환자들한테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오체 작용은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죠. 여기에는 뭐 아주 좋은 그런 플라보노이드 지금 얘기하는 파이토케미칼의 어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고요.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파이토케미칼 중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대표적으로 우르시올이거든요. 이 온나무 속에는 이 페놀의 어떤 기로 구성이 된 우르시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끓이게 되면 이 페놀의 벤젠 고리가 끊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날아가면서 이제 옷이 좀 해독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위험하죠. 왜냐하면 옷에 이 예민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그래서 강력한 그런 그 알러지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이거는 사실 전문가의 처방을 받는 게 좋은데 뭐 정 또 이제 그 한 경우는 옷 성분 중에 우리가 옷당용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뭐 옷물 같은 것도 있긴 해요. 이제 약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한번 복용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요. 어쨌든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한방에서 대표적으로 피를 맑게 하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은 온나물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침의 일종인데요. 여러분들 벌침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 벌침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봉동약침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은 벌독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이 항염증과 항산화작용이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한 4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아파민이라든지 멜리틴 또 포스파리파즈 A2 이런 성분들은 아주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벌이라는 게 꿀을 모으잖아요. 이 들판에 사실은 엄청난 세균이 많고 벌레가 많은 데서 꿀이 사실은 침범을 받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벌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일종의 방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작용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이제 약침으로 어떤 주사기에 벌의 독을 성분을 추출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또 굉장히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잡아줌으로써 항암 효과가 좋은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몸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한약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생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인데 이게 평소에 이제 소화장애가 있고 평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위기능도 약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 뭐 쉽게 체하고 소화되고 이러면 음식을 많이 먹지를 못하거든요. 에너지 생성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늘 피곤하고 또 손발도 차고 뭐 또 조금만 하면 어지럽고 이제 이런 현상이 또 체구도 뭐 살도 잘 안 찌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위기능도 좋게 해주고 또 필요한 에너지도 넣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몸에 좋은 기혈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흔히 이제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는 사람이에요. 뭐 특히 이제 아침에 자고나면 손도 뻑뻑하고 얼굴도 부석부석하고 또 일어나서 한 움직이게 되면 한 30분 지나면 오히려 부기가 좀 빠지면서 또 이제 몸이 정상이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순환이 안 되고 음식을 먹었을 때 자꾸 몸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문제가 몸에 체지방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비만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체지방이 많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이 체지방의 역할은 뭐냐 하면 기혈이 에너지가 흐르는 어떤 경락이라는 강바닥에 이끼가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순환이 안 되면서 염증도 생기고 물이 섞고 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대사를 항진시켜주고 순환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면 오히려 지방이 빠지고 오히려 몸도 가벼워지고 살도 빠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오히려 몸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또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어떻게 보면 몸에 조금 열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몸에 이제 호르몬이라는 물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면 우리가 이제 물과 불의 균형이 깨지면서 위로 이제 자꾸 열이 뜨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 물이 마르면서 이제 얼굴이 열이 나고 또 얼굴이 막 상기되고 이렇잖아요. 반대로 이제 아래는 또 차지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위에는 열 나고 아래는 차지는. 이제 분리가 되게 되면 또 기혈이라는 게 돌지를 못하고 이제 순환이 안 되게 되면 또 탁해지죠. 탁해지면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어쨌든 암세포를 잘 생성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균형을 잡아주게 되면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잠이 잘 오죠. 잠이 잘 오고 깊이 오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오히려 다리 쪽이 따뜻해지고 하는 이런 변화를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몸의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이제 한약 치료도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한약에 대한 오해는 왜 생긴 걸까요? 생각할 때는 이제 한약이라 그러면 옛날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개소주 같은 또는 뭐 흑염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약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의 체질에 구분하지 않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제 뭐 십전대보탕이나 이제 흔한 그런 약재에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힘들 때 피곤하고 힘들면 사실은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간의 문제를 찾지 않고 간의 염증을 찾지 기가 딸려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약을 먹는 경우도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보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한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한약을 먹어서 간이 나빠졌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사실은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의계에서 뭐 한의학연구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절대 한약은 간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많은 연구 논문들이 이미 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고 인식을 하시고 이제 그런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암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양방의 어떤 수술이나 방사선 또는 항암 이런 표준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도 제거도 하고요. 또 한방 치료를 통해서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그 나름대로 피를 맑게 하는 그런 한약 치료나 또 봉독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거 못지않게 또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 스스로 그 어떤 건강한 기혈 에너지가 생성이 되도록 또 순환이 되도록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해놔도 내 몸에 맞지 않은 이제 그런 생활을 통해서 기혈이 생성도 잘 안 되고 또는 기혈이 돌지도 못하고 또는 기혈이 균형이 깨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또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을 제거하는 건 곰팡이 제거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되면 또 방 안의 환경이 그렇게 되면서 또 곰팡이가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몸의 환경을 만드는 거는 아까 내가 방 안에 방문을 창문을 열고 또 환기시키고 방에 불을 떼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내 몸의 환경은 사실은 내 몸의 원리만 알면 몸의 원리라는 게 사실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좀 늘 이제 좀 거하게 생각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몸의 원리를 알고 내가 지금 먹고 움직이고 잠자고 일단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면 체크가 사실은 필요한데 어디 아프면 어디 아픈 병에 관절이 아프면 관절에 좋은 음식 또는 관절에 좋은 약 또 뭐 어디가 그러면 어디 뭐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암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은 엄청나게 이제 암에 좋은 그런 슈퍼푸드만 막 찾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도 뭐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일단 내 몸의 원리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암 환자가 알아야 하는 몸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예, 이 몸의 원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400년 전의 책입니다. 이 허준의 동의보감이요. 뭐 지금도 사실 우리 한의사분들이 동의보감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동의보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의 원리를 아주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와 혈이라는 기혈이 어떤 이 생명의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능, 비위 소화기능이죠. 그리고 우리 먹는 음식 여기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는 심장과 폐의 순환 기능과 이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하나 이게 추동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통해서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는 비뇨생식기죠. 호르몬을 저장하는 비뇨생식 기능과 또 이 잠자는 거, 수면하고 이제 정신적인 활동, 이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밸런스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걸 잘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양생법이라는 걸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을 건강하게 되면 사실은 질병이라는 거는 몸의 문제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 질병의 본질은 몸의 문제에 있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해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높이 평가받아서 사실은 우리 동의보감이 뭐 높은 어떤 뭐랄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나름대로 우리가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의계 중요하신 분 한 분이 이제 이재마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마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몸을 건강하게 동의보감에서 얘기하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다르다는 이유를 왜 다르냐? 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소화기, 순환기, 비뇨생식기, 오장육부의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뭐 늘 손발 차고 소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같은 환절기 되면 늘 또 감기 같은 걸 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물만 먹어도 자꾸 붓고 살이 찌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똑같이 먹는데도 별로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 차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게 복잡한데요. 사람마다 이게 이제 직업이 다르고 생활 어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뭐 운동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잠도 늦게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가 다르면 거기에 에너지에 맞는 생활 습관으로 통해서 잘못된 에너지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수세보온이라는 책에서 동의보감이 나오고 한 250년 정도의 후가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 한의계에서 이제 사상의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이 사상의학의 한계점이랄까요? 이 문제점을 조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한의원에 갔을 때 또 이 한의원에 가니까 당신 소음인이라 그러고, 또 저 옆에 한의원에 가니까 당신은 또 소양인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 아마 경험해 본 경우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상의학이라면 네 가지 체질,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 네 가지죠. 근데 사실은 이재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소음인은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성격도 뭐랄까 내성적이 되고, 또 체형도 팔다리 가늘면서 배만 나오는 그런 마른 복부 비만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건 이제 소음인이라 그랬고요. 이제 태음인은 뭐냐면 이 심폐순환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몸이 물만 먹어도 붓고 살이 되고 전신적인 비만 형태, 이런 사람을 사실은 이제 에너지 어떤 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소양인은 제가 이제 에너지 균형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인데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어떤 물과 불의 어떤 에너지가 깨진 거죠.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기가 위로 뜨기 때문에 저녁에 잠도 깊이 못 자고 늘 신경질지게 되고, 또 예민하고,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 남성도 뭐 나이가 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은, 이제 이런 에너지 균형이 깨진, 이제 평소 체질적으로 이제 비뇨생식기가 약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소양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인은 뭐냐? 사실은 태양인은 우리가 연구에도 0.몇 %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제가 한 30년 임상을 했으면서도 이 사람은 태양인 같다라고 한 경우는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생활이 단순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1900년대죠. 1893년 이때는 어떻게 보면 생활이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와 순환기와 비뇨생식기를 물려받으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서 농사 짓고, 아침 해 뜨면 일어나고 활동하고, 농사 지으면서 활동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 이런 비슷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소화기, 순환기, 비뇨생식기 타고남이 그게 그대로 갔고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이 한 가지씩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에너지 생성도 안 되고 균형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생성의 문제가 더 도드라져서 평소에 뭐 소화도 안 되고 늘 피곤하고 해서 한의원에 가니까
당신 소음인이라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좀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써가지고 잠을 못 자고 뒷골이 땡기고 해서 눈에 충혈도 되고 잠도 못 자고 해서 한의원 가니까 당신 소양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이라는 게 이게 포괄적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세 가지 기능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사상의학에서 얘기하는 한 가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도 비율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딱딱 50대 50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30대 70, 뭐 20대 80,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의 체질은 사실은 딱 이렇게 당신은 무슨 체질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의 어떤 장부의 기능도 다르고요. 역할도 다르고 또 에너지의 어떤 생성, 순환,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이 허준 선생님의 몸의 중요성, 몸 건강에 하는 그런 이론과 또 이지마 선생님의 몸 건강을 하게 하는 방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 두 가지 정신을 좀 현대의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한 게 제가 이제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걸 정리를 했고, 이걸 이제 내 몸에 맞는 맞춤 생활법이라는 걸 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자리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내 몸의 에너지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건 내 몸의 에너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를 우리가 망문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망이라는 건 환자가 들어오는 이제 체형이나 얼굴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문자, 또 환자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맥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요즘 IT 시대고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하고 만든 게 이제 카이닥이라는 거거든요. 코리안 AI 닥터가 이제 일종의 인공지능 한의사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쉽게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이제 우리가 뭐 내 성격을 알기 위해서 MBTI를 하듯이 누구나 쉽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게 네이버에서는 나오지 않고 구글을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카이닥을 한번 검색해서 한 20가지 정도 기본 설문만 하면 이제 나에 대한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또는 순환 100점에 몇 점, 균형은 100점에 몇 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으면 당신은 생성의 우선 개선을 위해서 음식을 요런 건 먹지 말고 요런 건 먹고, 또 운동도 이런 운동은 좀 피하고 요런 운동을 하시고, 또 잠을 잘 때도 요런 걸 좀 더 강조를 해서 또 생활하시고, 이런 생활법을 제공해뒀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볼 때는 내 몸의 지금 에너지 상태 또 내 생활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한번 평가하고 또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그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건이 되면 이제 암 환자들 같은 특히 이제 표준 치료 받고 특히 이제 뭐 더 이상 양방에서는 해줄 수가 없고 이런 경우는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한방 치료를 좀 도움을 좀 받으시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한방과 양방 치료의 도움도 받지만 내 몸에 맞게 이제 에너지에 맞게 어떤 생활하는 거, 이제 요걸 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한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방에서는 이제 첫째 이제 우리가 한약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파이토케미칼이 강력한 우리가 슈퍼푸드 이상의 항산화제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피를 맑게 하는 그 자체가 암세포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봉독요법을 얘기했습니다. 봉독 자체, 벌독 자체도 굉장히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없애주고, 또 암 효과도 우리가 이제 벌독을 비베놈이라고 합니다. 벌을 비라 그러고 독을 베놈이라 그러거든요. 비베놈이라는 키워드와 암이라는 캔서라는 걸 쳐서 우리가 그 뭐 퍼브메드라든지 유명한 그 SCI 저널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마 수천 편의 아마 논문이 나올 겁니다. 제가 쓴 논문만 해도 뭐 수백 편이 가까이 되니까요. 그런 정도의 많은 이미 연구 결과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침을 맞는다든지 뜸을 뜨는, 침을 맞는 건 뭐냐면, 침을 맞는다는 거는 막혀있는 기를 소통을 시키는 거거든요. 기혈이 소통이 되면 당연히 피가 맑아지겠죠. 그리고 뜸을 뜨는 건 왜냐면, 뜸을 뜨게 되면 온열 작용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뭐 부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 명상이라든지 단전호흡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몸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나름대로 순환을 시켜주면서 피를 맑게 하는 호흡법 같은 거요. 다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스스로 이제 하는 것도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제 한의원에 가서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생성되도록 약을 먹고 그 기능을 개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도 찌고 피로도 개선이 되고 좀 더 몸도 얼굴에 화색도 돌고 이제 피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순환, 균형 다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 치유를 하겠다는 환자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단 암 덩어리가 있으면 뭐 수술이 사실 두렵고 겁나지만 암 덩어리 그냥 일단은 먼저 암세포를 가장 많은 암세포를 몸에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는 수술은 하라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부분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푸드라든지 한약재로도 충분히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흩어져 있는 그런 암세포들은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될 겁니다만은 제가 이제 제 가족이고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은 암 조직이 크게 있을 경우에는 일단 수술로서 제거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생활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항산화 식품이나 어떤 한약을 통해서 또 항암이라든지 요즘 뭐 항암이 많이 발전되긴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 항암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화학약품이 들어가는 건데 몸의 정상적인 세포도 많이 망가뜨릴 수 있고 몸의 정상적인 기능들도 많이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본인이 선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거는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항암 음식 중 암 환자는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내 몸의 에너지에 맞는 생활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글에서 이 카이닥을 한번 쳐서 KAIDOC를 쳐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몸에 맞는 이제 음식을 일단 선택하는 게 좋은데 오늘 이제 제가 조금 대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우리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암 환자를 뭘 먹어야 하나 너무나 많은 광고가 쏟아지잖아요. 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찾는 게 우리가 항산화 식품이죠. 그래서 우리 항산화 식품은 뭐 빨주노, 초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색깔이 진한 그런 식품들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슈퍼푸드고 항산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다 어느 한 곳에 구애하지 말고 좀 골고루 먹을 필요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색깔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작용하는 부위도 다르고 작용하는 또 기능도 어떤 메커니즘도 달라요. 기전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지만 제가 또 계속 지금 제가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슈퍼푸드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이게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가 소화도 안 되고 손발이 차고 소화 기능이 에너지 생성 기능이 약한 사람이 우리가 보면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거 이런 우리 생채소를 녹즙으로 먹으면 굉장히 좋다. 피도 맑게 하고 우리가 항산화 효과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런 경우는 찬 걸 먹게 되면 위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소화시키기도 어렵고 또는 찬 걸 먹게 되면 찬 걸 데워야 되거든요. 그 데우는 데서 에너지를 뺏기게 되고 몸의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몸이 좋다고 매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먹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더 도움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걸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경우는 뭐 늘 붓고 몸에 체지방이 많고 비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보면 요즘 뭐 견과류가 또 이게 오메가3나 이런 좋은 또 기름이 많다고 해서 견과류 또 꼭 먹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이제 기름 같은 경우도 올리브유 같은 경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몸에 안 그래도 체지방이 많거든요. 체지방이 많은데 견과류 먹고 몸에 좋다고 또 올리브유 먹고 이러면 사실은 좋은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람은 어떻게 좋은 지방이든 나쁜 지방이든 지방을 덜어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더 끼게 되면서 기혈의 에너지 순환이 더 안 되죠.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기름이 많다는 거는 에너지가 가는 경락에 이끼가 꽉 껴 있는 걸 자꾸 이끼를 더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면을 통해서 호르몬이 생성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체질적으로도 비뇨생식 기능이 약하고 이런 경우는 몸의 물의 에너지, 이 호르몬의 에너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가 위로 뜨면서 성격도 좀 급해지고 잠도 안 오고 예민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몸을 좋게 하는 뭐 기능식품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홍삼이잖아요. 홍삼, 인삼. 또 사실은 이 몸에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 이야기 홍삼, 인삼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항암식품이 되고 좋은 식품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은 몸에 부족한 게 불의 에너지가 아니고 물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불의 에너지가 넘쳐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홍삼이나 인삼 같은 걸 먹게 되면 이 이제 균형이 더 깨지면서 더 몸이 열이 나고 또 예민해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슈퍼푸드도 이 내 몸에 맞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내 몸에 맞게 어떻게 먹을 거냐?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죠. 항암 음식이라고 누구에게나 다 맞지 않나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너지,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좋은 음식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좀 피할 음식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뭐 대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고 몸도 좀 말랐고 몸도 어떻게 보면 팔다리는 근육이 부족하면서 배가 자꾸 나오는 마른 복부 비만 이런 형태의 이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키워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따뜻한 걸 먹어야 됩니다. 찬 걸 먹으면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찬 걸 데우는데 에너지를 뺏기거든요. 또 부드럽게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부담을 적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아까 브로콜리 나름대로 뭐 케일 같은 것도 익혀서 먹을 수 있으면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위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소화 안 되는 사람은 따뜻하게 부드럽게 익혀서 조금씩 자주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천하는 음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미라든지 귀리 같은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폴리페놀 같은 아주 좋은 그런 그 항산화 식품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현미하고 백미의 차이는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쌀룬이죠. 배아가 있으면 현미가 되는 거고 배아까지 깎아내버리면 이제 백미가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이제 현미를 먹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현미가 또 이제 소화에 그런 이제 파이토케미칼의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또 식이섬유 때문에 소화가 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현미나 귀리 같은 걸 죽으로 해서 드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부나 청국장 같은 것도 굉장히 이런 분들한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같은 걸 찜으로 해서 익혀서 먹으라는 거죠. 시금치도 데쳐서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평소에 즐겨 드시면 좋은 차는 인삼차, 홍삼차, 특히 이제 생강차, 이 생강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암식품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특히 이제 피해야 될 거는 밀가루. 왜냐면 밀가루는 이제 그 성분 속에 이제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성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찬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찬 거 피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녹즙이라든지 생채 이런 것들은 좀 생으로 먹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도 과다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체질에 과하게 먹으면 이게 또 위장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렇게 좀 드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 이제 물만 먹어도 붓는 것 같고 몸이 무겁고 또 이제 체지방이 많으면 전신 비만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식사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일단 적게 먹어야 됩니다. 이제 소량으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 소량으로 식사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한 접시에 먹으라는 얘기도 뭐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식사량을 4분의 1씩 줄여서 어쨌든 적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적게 먹으면서 음식을 가능하면 어떤 종류를 먹는 게 좋냐면 좀 가볍게 먹는다. 그리고 좀 맑게 먹는다. 탁하게 먹으면 또 이제 지방이나 기름 같은 게 많고 몸에 오히려 좀 몸이 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름기를 줄여라.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쉽게 얘기를 이제 오해를 하면 살을 빼려고 하는 모양이다. 살을 빼려면 하루에 적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루에 식사를 뭐 한 끼만 하든지 두 끼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하루 세 끼를 반드시 먹고 적게 한 번에 적게 먹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사실은 뭐 나중에 체지방이 빠지고 체중이 빠질 겁니다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목적은 뭐냐면 위를 줄여야 됩니다. 위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하루 필요한 칼로리가 있는데요. 이걸 한 번에 넣는 거하고 하루 세 번에 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한 번에 넣으면 그 하루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서 많은 양을 넣어야 되고 위를 줄일 수가 없고요. 반대로 조금씩 나눠서 넣게 되면 위를 줄일 수가 있죠. 위는 한 2개월 정도만 하면 위 사이즈가 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적게 먹어도 포만감 느낄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좀 맑고 가볍게 이제 드시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가 곡식으로 따지면 메밀이라든지 보리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이제 토마토 또 양파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양파도 이게 우리 몸에 순환을 시켜주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베리류는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체질에 좋습니다만은 아까 에너지 생성 같은 경우는 베리류도 너무 차게 또 먹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뭐 잼으로 먹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좋겠고 이제 에너지 순환 기능은 뭐 위장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 딸기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게 좋고요. 이런 분들한테 또 추천하는 차는 뭐냐면 저는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녹차를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녹차. 사실은 이 녹차는요, 우리가 차중에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커피 문화가 너무 많이 지금 뭐 만연해 있습니다만은 차에 가장 어떤 차를 꼽으라면 저는 녹차를 꼽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녹차 문화가 되어 있죠. 하나의 생활에 돼가 있고요. 그만큼 녹차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좋은 성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 카테킨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든지 뭐 카페인 성분도 들어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성분이 있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중국도 뭐 이런 이 녹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차 뭐 또 발효액에서도 차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차를
차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녹차를 좀 제가 추천을 하고요. 순환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차가 녹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엉도 이게 사실은 이뇨시키고 순환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엉차 같은 경우도 좋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한테 사실 커피도 저는 권해요. 아침 10시 전에 커피도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항암식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렇지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커피는 아침 10시 이전에 먹어라. 왜냐하면 커피가 몸에 들어가면 12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밤 10시 전에는 커피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12시간 전인 아침 오전에 먹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녹차는 제가 다시 녹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순환 기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침에 일찍 먹으면 에너지 생성 기능에도 좋고 사실은 균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 녹차에 커피만큼은 아닙니다만 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서 몸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이 자연 에너지 리듬을 타게 하는, 아침에 해가 뜨면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가 끌어올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녹차를 마셔서 에너지를 같이 끌어올려주면 굉장히 몸에 에너지 순환을 시키는데 하루 어떤 시작으로서 굉장히 좋은 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순환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 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름이 많은데 올리브유, 견과를 과다하게 먹는다든지, 특히 이제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게 당분이 많아서 나중에는 다 지방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균형 기능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드렸죠. 이제 비뇨생식 기능이 타고날 때 좀 약하게 타고나고, 그래서 몸에 물이 부족하고 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가 뜨면서 잠도 못 자고 좀 예민하고 또 입도 마르고 뭐 이런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 열을 내려야 돼요. 열을 내리고 물을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어떤 열의 에너지를 내리고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르몬이나 이제 이런 쪽에 뭐랄까 찬성질의 음식, 이제 이런 걸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음식을 말씀을 드리면, 찬성질이라는 건 음식 자체가 차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음식의 어떤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찬성질은 주로 바다에서 나는 거는, 이 깊은 바다에서는 대부분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 굉장히 추천하고요. 생선 같은 경우도 거의 일반 다른 고기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이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버섯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음습한 데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버섯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과일 같은 것도 배나 수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원하잖아요. 좀 약간 찬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과일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은 뭐가 좋으냐면, 차로 먹는 거는 뭐가 좋으냐 하면 이제 국화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국화차는 몸에 물이 부족하고 열이 위로 뜨면서 뭐 뒷골이 땡기고,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입 마르고 뒷골 땡기고 화가 날 때 여러분들 국화차 한 잔 드시면 그 국화의 어떤 그 꽃의 성분이 열을 내리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 한약재로도 씁니다만 구기자 같은 게 차로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산수유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 몸에 호르몬이나 이런 생성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여성들한테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피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맵고 짠 어떤 자극적인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고 열이 많으면요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너무 맵고 너무 짜고 이런 걸 먹으면 또 우리 몸에 에너지를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홍삼, 인삼 안 좋죠.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늘이 어떤 향신료로서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마늘, 고추, 후추, 계피 이런 것들이 다 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페인, 특히 이제 저녁에 커피 마시는 거, 오후에 커피 마시는 거, 특히 이제 녹차도 카페인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암 환자가 운동할 때 지켜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 암 환자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수술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요양하면서 선생님 운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암세포가 몸에 아직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운동을 하면 이 암세포가 몸에 퍼져가지고 오히려 더 암이 더 이렇게 또 뭐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혈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혈액은 가만히 있으면 탁해지면서 염증이 유발되고 이게 오히려 암세포를 생성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순환하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과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추동력으로 인해서 이 기혈이라는 에너지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운동도 내 몸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이, 늘 에너지가 딸리고 피곤해하는 사람이 운동해야 된다고 피트니스 센터 끊어가지고 강하게 운동하면 그건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지고
오히려 에너지를 손상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운동이 뭐냐면 걷기죠. 산책, 걷는 건데 이 걷는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늘 피곤하고 조금 내가 소화 기능도 안 좋고 에너지가 식사량도 많지가 않고 이러면 그냥 기분 좋게 산책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이렇게 걸으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내가 좀 몸도 붓고 막 체지방도 많고 비만이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스피드 워킹을 해야 됩니다. 막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만이 걸어줘야지만이 사실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너지 균형이 깨져서 예민하고 잠 못 자고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 스피드 워킹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파워 워킹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을 가지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오히려 천천히 하체에 힘을 주고 걷는 그런 파워 워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몸의 에너지가 제대로 균형을 잡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쉬운 걷기 운동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 위에도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라. 절대 땀 빼고 너무 강력한 그런 운동 하지 마라. 뭐 하느냐?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요가하고 또 가능하면 가볍게 산책하고 이 정도로 하는 거고요.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운동을 강하게 해야죠. 땀이 진짜 막 그렇게 나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게 조깅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또 수영 같은 거 에너지 필요 없는 거 많이 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체지방 줄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 깨진 사람은 뭐라 그랬죠? 물이 부족해서 기가 너무 떴다 그랬잖아요.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이 끌어내리려면 하체 운동을 해야지 에너지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게 계단 오르기죠. 너무 좋은 운동이거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해서 기가 떴을 때도 예민해졌을 때도 계단을 생수 하나 들고 계단을 편하게 오르면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지고요. 또 이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실내 자전거라든지 뭐 스쿼트 또 런지 이런 것 뭐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이제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런 분들한테 내가 저녁에 심한 운동을 하지 마라. 저녁에 그냥 가볍게 몸에 에너지가 돌 정도의 운동은 괜찮은데 저녁에 가서 뭐 상체 막 역기를 든다든지 가슴 근육 키우는 이거 다 사실은 엄청나게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도 못 자고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운동에도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암 환자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 에너지가 순환이 되고 피가 맑아진다. 암 환자의 수면,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몸의 에너지 특히 정상화하고 몸의 내 환경을 바꾸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운동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게 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잠에도 그냥 무조건 뭐 많이 자면 되는 게 아니라 잠에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 리듬을 타라. 해가 내려 비추고 만물이 생성하고 에너지가 올라갈 때는 나도 잠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같이 자연의 에너지를 타주면 오히려 기분이 상쾌해지고 내 몸이 업되거든요.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나도 그 리듬에 맞게 밤이 되면 뭔가 좀 격렬한 운동이나 이런 걸 피하고 좀 안정하고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리듬을 타주라. 그리고 잠은 얼마나 자는 게 좋으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면의 골든타임은 밤 10시부터 5시까지 이제 7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데 현대인들 제가 10시에 자기 참 어렵다는 얘기도 저도 이해하고 또 환자들한테는 그러니까 11시에는 자라. 왜냐하면 1시간 정도는 늦게 자도 몸이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특히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11시에는 자고 아침에는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그런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잠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제가 조금 강조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성이 안 되는 사람은 에너지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조금 길게 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10시부터 5시까지를 포함해서 뭐 7시간인데 저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8시간, 9시간 자야지만이 오히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사람한테 제가 꼭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비만 관리, 내 몸에 체지방이 많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먹는 거 신경 특별히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먹는 것도 중요하면 운동 제가 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저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반드시 11시 전에는 자라. 예, 왜냐하면 이게 11시를 넘기면 아까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다 그랬잖아요. 특히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깨지거든요. 식욕을 막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게 나와서 야식의 유혹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평소에 내 의지대로 이 식욕을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고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고 또 폭식하면 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가 늘어나 버리면 위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이 포만감이 안 생기기 때문에 과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시 전에 수면을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균형에 문제가 있고 잠 못 자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깊은 수면을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수면에서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글에서 카이닥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에너지 균형에 도움이 되는 수면 운동법도 있고 또 평소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생활 수면 위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이제 환자분들한테 우리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뭐랄까 신경 써야 될 게 뭔 것 같아요 이러면 환자분들은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 얘기를 해요. 아, 선생님, 스트레스가 가장 건강의 적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기는 맞아요. 이게 맞는데, 이 스트레스가 왜 이렇게 몸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또 푸는 것도 좀 더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이 뭐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의 건강이라는 거는 필요한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서 또 심폐의 어떤 순환 기능을 통해서 잘 순환하고 이 균형, 일종의 밸런스를 이루면서 잘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의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에너지를 딱 그냥 정체시켜버려요. 쉽게 말하면 기가 막히는 거죠. 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너지라고. 에너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기혈의 에너지가 순환이 정체가 되게 되고 만병이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모든 병이 생성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 우리 보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뭐냐면 비록 몸에 암이 있고 고생을 뭐 하더라도 평상시 진단받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생활하셨어요. 하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고 무슨 암인 몇 기입니다. 딱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 한 3개월 내로 특별히 어떤 걸 하질 않는데 한두 달, 두세 달 내에 몸이 급격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암이라는 거, 아, 나는 이미 이제 시한부인생이구나. 이런 어떤 암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미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모든 기혈의 에너지 흐름이 정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이제 암 환자들한테 제가 가장 큰 적이 뭐냐? 일종의 공포죠. 암에 대한 공포. 그걸 벗어나려면 이제 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가 해결책도 나오고 방법도 나온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암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 암이라는 게 우리가 몹쓸 병이 뭐 어떤 세균이 우리 코로나 같은 그런 균이 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 몸의 에너지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보내주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기혈 에너지가 보내는 신호고요. 그 기혈 에너지가 보내는 신호가 뭐냐면 내 피를 좀 맑게 해주라. 내 영양분을 좀 맑게 해서 좋은 원료를 좀 공급해주고 또 피를 좀 맑게 해서 면역 기능으로서 필요 없이 우리가 제품을 만들다 보면 생기는 이 암세포를 좀 없애주도록 좀 깨끗하게 좀 해주라라는 그런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먹는 채소나 또는 뭐 곡류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식품들 중에 색깔이 진한 거 이게 다 이제 항산화의 슈퍼푸드니까요. 이런 슈퍼푸드를 골고루 제가 이제 에너지 상태에 따른 식단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평소에 드시고 이제 그런 걸 드실 때도 가능하면 내 몸의 에너지를 한번 카이닥으로 진단해보고 또 거기에 맞는 생활법이 이제 노비노 생활 건강법이니까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와 나의 은퇴학교에 이제 2번 이렇게 또 제가 강의를 합니다만은 몸의 건강 관리는 어려운 게 아니다. 지난번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식품이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주의해서 하는 그런 음식이나 어떤 뭐 약이나 식품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자연에서 나는 모든 식품은 좋은 식품이다.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식품이나 곡류는 다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게,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또 음식을 드시고 또 내 몸의 에너지에 맞게 또 운동이나 생활을 하시고 하면 노후의 어떤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